안녕하세요. 쉬운 사주 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우리 사주 오행 중에 관성이라는 게 있죠. 이번 시간에는요, 관성이 있는데 관성이 운에서 무엇인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원국에서 다른 오행을 만나서 합의됐을 때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해에 일어날 일을 유추할 수도 있고요. 또 원국에서도 운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관성이 합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관성이라는 것은요, 법이고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주에는 관성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정관은요, 질서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정관이 있는 사람은요, 매우 신용이 있고요, 반듯하고 바른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녀 모두 직업이라든가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 게 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의 관성은요, 한두 개 정확하게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정관이 희신으로 작용이 된다면 무엇보다 좋습니다. 이런 관성도요, 정관과 편관으로 나뉘거든요. 정관이 바를 정자를 쓴다면 편관은 치우칠 편자를 써요. 그래서 치우치게 관을 쓴다, 이래서 편관이라고 합니다. 편관은요, 성격이 횡폭하고 강하고 누군가를 제압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죠. 권력을 휘두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통제하는 게 더 강한 게 편관입니다. 그래서 편관이 강한 사람은, 또 편관을 직업으로 쓰는 사람은 이 편관성 직업을 갖기 쉽다.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무관, 사법계통에서 근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관이든 편관이든 여러 개 있으면, 지나치게 너무 많으면 좋지 않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정편관이 지나치게 많으면요, 인덕이 없습니다. 이렇게 편정관이 많다는 건요, 관살이 되거든요. 모두가 관살이 돼서 나를 공격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살이 많으면 삶이 피곤하고 곤궁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 관살이 지나치게 많으면요,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굶주려서 사람 때문에 정에 이끌려서 손해를 보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괴롭게 살 수가 있다, 힘들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정관은 인수하고 같이 있어야 명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정관이 인수가 없으면 그냥 정관 자체만으로 끝나는 거고요. 정관이 반듯하게 있으면요, 윗사람을 잘 섬기고 도덕심이 강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그런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정관을 아주 좋은 별로 보기도 합니다. 관성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요, 오히려 관살이 돼서 안 좋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기운으로 존재해야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 이렇게 관살이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남편을 앞세워서 자랑을 하고요, 또 남편을 앞세워서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살이 아주 강하고 흉폭한 기운이라고 해도요,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요, 이 관살은 오히려 겁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관살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겁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살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오히려 겁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렇게 관살이 지나치게 많으면요, 일가 친척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요, 사랑을 못 받고요, 발전이 덜합니다. 남에게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천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살이 많아도요, 또 인수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국에 관살이 있을 때 무슨 오행이든 간에 만나서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여하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관성이 합쳐서 무언가하고 합쳐서 인수가 됐을 때예요. 인수가 됐을 때 그 인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죠. 그 인수가 변해서 나온 그 인수가 좋은 희신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안 좋은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관성과 무엇인가 오행이 합쳐서 인수가 됐는데 그 인수가 좋은 역할을 할 때는요, 장학금이나 후원금을 받아서 유학을 가거나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관성이라는 조직, 어떤 단체로부터 내가 후원을 받아서 공부를 한다, 인수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행이 어떤 걸 만나서 이렇게 인수가 됐을 때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는요, 처음에 말했듯이 관공서나 어떤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기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받아서 공부를 한다거나 자격증을 딴다거나 아니면 명예가 높아진다고 해석이 되고요. 사주의 관성이 이렇게 변해서 인수가 돼서 좋은 역할을 하지만 또 원국에 인수가 없다, 인수가 약하다, 이러면요, 중앙관료로 진출하기 힘들어요. 지방대학을 가거나
지방에 있는 조직에 근무를 한다. 명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사주에 관성이 있는데 인수가 없어서 이 관성이 인수의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관성이 무언가를 만나서 인수가 됐다. 그런데 그 인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러면 이 관성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이 관성이 무언가 합해서 인수가 되면요, 공매나 경매로 나온 집이나 부동산을 내가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 관성이 무언가 합을 해서 인수가 됐다. 이건요, 내 남자가 합을 무엇인가 해서 인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남자가 스승님이나 어른같이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분을 만날 수 있다. 연상의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남자하고 인연이 될 수가 있다. 또는 내 남자가 나를 가르치려고 든다. 그래서 내가 그 남자한테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를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남자를 만나는 거죠. 그런 성향의 남자를 만나는 거죠. 흔히 상담을 해오실 때 난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만나나요? 어떤 스타일의 남자분을 만나나요? 올해 남자운이 떴는데 그 남자의 성향은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한테 관성이 있는데 무언가를 만나서 인수가 됐다 이러면 그 남자는 나에게 선생님 역할을 하는 남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러면 그 가리킴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이 무언가를 만나서 인수가 됐을 때 그 인수가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 여하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로 이런 구조가 되면요, 여자 스스로 남자를 떠받들고 스승님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남편을 떠받들고 사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반대로 관성이, 나한테 있는 관성이 무언가를 만나서 인수가 됐는데 안 좋은 역할을 할 때는요, 자식이 매번 사고를 쳐요. 그리고 자식이 직장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있는 직장도 이런 운에서는 직장을 파직당하거나 퇴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는 운은 아니에요. 그리고 승진도 하기 어렵거니와 회사에서 적응하기가 조금 어렵고 힘든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다. 조직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관성이 있는데 무언가 합을 해서 인수가 됐는데 치못한 역할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요, 발전이 물론 더디는 것도 있지만 관공서로부터 내가 관제 구설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관공서로부터 어떤 통제를 받는 일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성이 무언가를 만나서 인수가 됐을 때 그 인수가 나한테 좋지 못한 역할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남편이 발전이 좀 더디다. 내 남편에게 명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관성이 무언가를 만나서 인수가 됐는데 그 인수가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이렇게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관성이 무엇인가 합해서 비견겁제가 됐을 때, 이때는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나의 남편이, 여자 같은 경우에요, 나의 남편이 나하고 비슷한 또래 친구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와, 비견겁제는 친구나 동료를 말하는 거예요. 비슷한 인연을 맺거나 일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관이 무엇인가 합을 해서 이 비견이 오는 해에 배우자의 동향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관성이 무엇인가와 만나서 비견겁제가 됐다. 이거는 비견겁제가 하는 행동을 보셔야 됩니다. 이 재물을 약탈해가는 쟁제, 탈제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의 남편이나 나의 남자친구가 나에게 손재를 끼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보증을 서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저질러서 나한테 대신 그거를 좀 무마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겠죠. 그런 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관성이 비견겁제가 됐다 이런 거는요, 내 남편이나 배우자가 나하고 똑같은 친구 같은 관계가 된다. 그래서 그런 느낌의, 그런 정신연령이 비슷한,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좋은 역할을 할 때 그렇겠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그런 거예요. 친구 같은 아들. 그래서 나하고 호흡이 잘 맞고 마음이 잘 맞는 아들이다. 그런 아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관성이 무엇인가 합을 해서 비견겁제가 됐는데 그것이 나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남편의 직업이 없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남편의 이제 수입이 나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 재성을 치기 때문에, 재성을 비견겁제가 그걸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수입이 줄어든다.
또는 나에게 갖다주는 돈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관성이, 나한테 있는 관성이 무언가를 만나서 비경겁지가 됐을 때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는요, 친구나 동료나 이런 파트너들이 나에게 곤란한 일을 겪게 한다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골치 아픈 일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비경겁지가 나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관성이 무엇인가 합을 해서, 나에게 있는 관성이 무엇인가와 합을 해서 식상이 됐다. 이럴 때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겠죠. 보편적으로 관성이 무엇인가 합을 해서 식상이 됐다는 건요, 내 남자친구가 내 자식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연하의 남자를 만날 수가 있다. 혹은 정신연령이 좀 어린, 내가 돌봐야 하는 남자와 인연이 맺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운에는요, 어른스러웠던 남편이나 남자친구도요, 어린애 같고 철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 운이 온다는 거죠. 상관은요, 관을 극하고 반항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운에서 내 관성이 도덕과 법률과 법칙이 무엇인가 만나서 상관이 있다 이런 거는요, 위법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위법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어기고 도덕심이 약해지고 위법 행위를 좀 할 수도 있어요. 이 관성이 운에서 무엇인가 만났는데 운에서 이렇게 식상이 됐다 이러면요, 실직의 운입니다. 관성이 무엇인가를 만나서 식상이 됐다 이럴 때는요, 실직하는 운이다. 내가 직업을 잠시 멈추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원래가 식신상관이 이렇게 극간의 기운인데 관을 다시 합을 해서 이렇게 상관이 강해진다는 건요, 그런 기운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남자친구나 배우자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심하면 이별까지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뭐 일지에서 배우자궁에서 형충이 온다거나 삼형살이 온다거나 이럴 때는 거의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이 무언가를 만나서 식상으로 변했다. 이럴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관성이 도덕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만나서 식상이 강하게 했다. 이러면 일단은 관제구설은 달고 다는 해가 됩니다. 다음에는요, 내가 가진 관성이 합을 해서 재성으로 변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재성은 돈이죠. 관성으로 인해서 돈을 번다. 여자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일이에요. 이거 애인이나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관성이 무언가를 만나서 합을 했는데 나한테 재성이 온다는 거거든요. 이 재성이 마찬가지로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 남자 같은 경우에 자식 덕분에 돈을 버는 거예요. 자식이 어떤 걸 합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재성이 됐는데 그 재성이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러면 자식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반대 상향도 있죠. 관성이 무엇인가 합을 해서 재성이 됐는데 그 재성이 안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러면 내가 돈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자식이 돈을 쓴다거나 돈으로 무슨 일을 벌려서 내가 돈 나가게 만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변한 재성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희신 역할을 하느냐, 용신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사주 원국의 변한 오행이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관성이 무엇인가 합을 해서 재성이 됐다. 이럴 때는요, 또 직장 생활하다가 돈 버는데 더 기운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하는 기운이 생깁니다. 꼭 사업이 아니래도요,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뭐 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재테크에 관심이 생긴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관이 무엇인가 합을 해서 또 재성이 됐을 때 그 재성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기서 좋은 역할을 하면 또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좋지 못한 역할을 하면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손재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까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 관이 변해서 재성이 됐을 때는요, 내가 일하는 직장, 일터에서 여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학우님들 중에 사주에 이제 관성이 있다, 내 사주에. 그런데 무엇인가 만나서 새해에 재성으로 변하는, 합을 해서 변하는 운이 왔다 이럴 때는요, 이성 친구라든가 애인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관성이 운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만나서 재성이 됐을 때 여자친구라든가 애인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은요, 내 사주에 있는 관성이 무엇인가를 만나서 이렇게 인수가 되거나
재성이 되거나 식상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